안녕하세요. 오늘도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풋볼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말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밤입니다. 한 경기의 결과를 넘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공정함, 그리고 리그에 대한 신뢰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또다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그 밤, 미국 축구는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 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날 밤은 시작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경기장 안팎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고 킥오프 직후 그 불안은 곧 충격으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LAFC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패스의 속도와 방향, 수비 라인의 간격, 공을 대하는 선수들의 시선마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밴쿠버의 빠른 압박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원정 경기 특유의 분위기가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단순한 전술이나 컨디션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경기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정리되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고 벤치와 그라운드 사이의 교감도 어딘가 끊긴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내주는 과정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었습니다. 수비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책임을 나누는 대신 잠시 멈췄고 미드필드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며 공간이 계속 열렸습니다. 골을 내주고 난 뒤에도 반격의 신호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기장은 경기력보다 감정이 먼저 지배하기 시작했고 선수 개개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신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판정이 하나하나 쌓일수록 LAFC는 점점 예민해졌고 작은 접촉 하나에도 벤치를 향한 고개 돌림이 반복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신뢰의 균열이 이때부터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들어 손흥민이 만들어낸 반전과 기적 같은 동점골은 팀을 다시 살려놓은 장면이었지만 그 기적조차 완전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점 이후에도 LAFC는 경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확신보다는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수적 우위를 잡은 연장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가 2명이나 퇴장당하며 극단적인 수비로 버티는 상황. 공은 대부분 LAFC가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패스는 많았지만 위협은 적었고 슈팅은 시도됐지만 결단력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또 무슨 일이 생길까를 의식하며 한 발씩 늦게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충격은 연장전에서 시작됐습니다. 밴쿠버 원정,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연장전 한가운데서 손흥민이 끝내 골망을 흔들었고 그 순간 경기장은 얼어붙었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환호는 길지 않았습니다. 주심의 신호, VAR 과위 교신이 어설프게 이어졌고 믿기 힘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손흥민의 결승골이 갑자기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 짧은 순간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본 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선 야유와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고 LAFC 벤치 역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단순한 오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구에서 오심은 늘 존재해왔고 VAR 시대에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경기 다음 날 새벽, 미국 축구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드는 게시물이 SNS에 등장했습니다. 단 한 장의 문서 사진,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그 문서에는 컨피덴셜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문서를 공개한 인물은 다름 아닌 LAFC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존 토링턴 회장이었습니다. 토링턴은 공식 기자회견도 보도자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공개 징계 보고서의 일부를 그대로 세상에 던졌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 전례 없는 상황에 대비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인물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수위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후 미국 축구 전문 기자들과 방송사들이 일제히 문서를 검증하기 시작했고 공개된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주심 루비엘 바스케스가 연장전 당시 VAR실에서 2차례나 온필드 리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했고 필수 검토 절차 자체를 의도적으로 건너뛰었다는 기록이 내부 로그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니었습니다. 규정 위반이자 경기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기술적 오류였습니다. 폭스스포츠 생방송에 출연한 알렉시 랄라스는 이 문서를 두고 이건 한 심판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죄를 고백한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VAR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는 리그 규정상 명백한 위반이며 그 결과로 경기 결과가 왜곡되었다면 경기 무효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MLS 징계위원회는 전례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스케스 주심은 모든 프로리그 자격을 박탈당했고 북미 전역에서 축구 관련 업무 연구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축구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심판이 축구계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징계 수위 자체가 곧 MLS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곧바로 더 큰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MLS 규정 14조 4항 중대한 기술적 오류로 경기 결과가 왜곡되었을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로 선언하고 재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링턴 회장이 팬들과의 Q&A에서 이 조항을 직접 언급하자 미국 언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재경기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SPN은 이건 오심 논란이 아니라 절차 불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CBS의 분석가 크리스티나 언켈은 법적으로도 재경기 주장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심판 출신 마크 클라텐버그조차 리그에 엄청난 부담이 되겠지만 피해자가 손흥민 같은 월드스타라면 리그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LAFC 팬들은 구분의 진실을 다시 보여달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고 손흥민에게 정의를 이건 축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팬덤에서는 이번 사건을 MLS 역사상 최대 심판 스캔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내용은 내부 문서 유출과 관계자 발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단계이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공식 재경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며 모든 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여기까지 커졌다는 것 자체가 리그가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결국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평범한 선수였다면 이 사건은 조용히 내부에서 정리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입니다. 그는 리그의 얼굴이고 글로벌 신뢰의 상징이며 MLS가 세계 시장에 내세운 가장 강력한 아이콘이었습니다. ESPN 해설진의 말처럼 피해자가 손흥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논쟁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MLS는 과연 재경기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미국 축구 역사상 처음이자 정의를 위한 가장 큰 선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리그의 신뢰를 갉아먹는 상처로 남을 가능성도 큽니다. 손흥민과 LAFC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밤은 미국 축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가장 어두운 경고로 남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